이번에는 미들웨어를 여러 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게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자, app3.js 파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app2.js에서 사용했던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은 컨트롤 S 저장을 하고요. 여러분은 직접 요 과정을, 요 코드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 자, 미들웨어라고 하는 건 여러 개 등록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다른 기능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첫 번째 미들웨어 호출됨이라고 한 데서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미들웨어, 첫 번째 받는 이 미들웨어에서는 다른 처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 응답을 여기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냥 첫 번째 미들웨어가 하는 역할이 사용자 확인을 하는 거라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req라고 하는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유저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하고 싶습니다.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 정보를 여기 속성으로 추가를 한 거죠. 리퀘스트 객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객체라고 하면 어떤 객체든 우리가 속성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응답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next라고 해서 파라미터로 받은 걸 함수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next라고 하면 이 미들웨어를 이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들웨어를 떠나게 되면 그 다음 미들웨어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들웨어가 요청을 받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 미들웨어로 넘어가서 이 응답 보내는 건 그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us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자, 펑션 자, req, res, nex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는 콜백 함수를 넣는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응답을 보내도록 자, 이렇게 코드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미들웨어에서는 next로 해서 넘기는 거고요. 두 번째 미들웨어에서는 자, 이렇게 넘기는데 자, 이 앞에 요청 패스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슬래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니면 이걸 하기 전에 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 상태로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console.log라고 하고요. 두 번째 미들웨어 호출됨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들웨어에서도 req가 넘어오죠. 근데 첫 번째를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req 밑에 user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버에서 응답한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다가 땡땡이라고 하고 저 정보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req.user라고 하는 정보를 붙여서 한번 응답을 보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hift 알파벳 N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이게 자, 실행돼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전에 가서 자, 이거를 중단을 시켜야 되겠네요. 중단을 안 시키니까 또 3000번이 사용되고 있다. EADDR in use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실행을 해보죠. 컨트롤 Shift 알파벳 N키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서버를 실행함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가서 리프레쉬 한번 해보면 자, 마이크라고 하는 정보가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이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넘어왔는지 보면 됩니다. 저게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설정을 했는데 설정을 그냥 내가 임의로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미들웨어에서 넣은 정보를 두 번째에서 받아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게 req라고 하는 객체라는 겁니다. req든 res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파라미터로 받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라고 하면 거기에 속성을 넣어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그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시면 서버 쪽에서 3000번 포트로 웹서버가 실행이 되어 있다. 첫 번째 미들웨어, 두 번째 미들웨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미들웨어에서 nex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들웨어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해가 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미들웨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app.4.js라고 만들어 보고요. 자, 여기다가 자, 3.js에 입력했던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미들웨어에서 응답을 보내거나 또는 두 번째 미들웨어에서 응답을 보낼 때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res.writehead, writeend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자, 이거 말고 send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다는 거예요. send. 자, 그러면 자, send라고 해서 바로 보낼 수 있다. 자, writehead, writeend 이렇게 하게 되면 메소드를 여러 번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send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기존 서버 실행되어 있던 건 중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Ctrl Shift 알파벳 N키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띄워서 다시 리프레시하면 동일한 결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결국에는 send라고 하는 게 좀 더 간단하게 응답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자, 그 간단하게 보내봤으니까 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send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res.send라고 하는데 send로 보내는 거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그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자, var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객체를 할당을 해봅니다. 객체는 중괄호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안에 name이라고 하는 속성,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속성을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 다음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한번 send로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하는 거죠. 자, send 또는 writehead, writeend 뭐 이렇게 해서 할 때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으면 어떻게 되지? 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서버 중지를 하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서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자, 그리고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죠. 자, 지금 보시면 자, 확대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넘어와요. 이거를 JSON이라고 하죠. JSON 포맷으로 넘어왔네요. 자, JSON이라고 하면 자, 똑같이 중괄호가 객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속성의 이름에 자, 문자열을 집어넣네요. 우리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문자열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JSON 포맷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웹서버들은 데이터만 주고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JSON 포맷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JSON 포맷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안 보내고요. 조금 다르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res.send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아니라 res.send라고 해서 보내긴 보내는데 자, var person str이라고 한 다음에 json.stringif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서 여기다 person을 넣어주면 되겠죠. 실행해서 이걸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보내줄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문자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로 바꾸면 이 person string이 JSON 문자열이 됩니다. JSON은 문자열입니다. 자, 글자가 쭉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넣어주면 자,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다시 리프레시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어줬을 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JSON으로 JSON 문자열로 변경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자, 우리가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요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자, res.writehead라고 해서 우리가 헤더 정보를 보냈었죠. 자, 200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객체를 그 다음에 만들고 헤더 속성을 넣었는데 자,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걸 속성을 넣어주고요. 헤더 정보가 되겠죠. 여기다가 text HTML이라고 자, body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을 넣어줬죠. 근데 그거를 자, application/json 이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거를 UTF-8로 넣었나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res.write라고 하고, 자, person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를 집어넣고요. res.end.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웹 서버를 실행을 하고, 자, 다시 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를 하면, 자, 여기서 에러가 생겼네요. 자, 자, 지금 이거는 웹 브라우저가, 자, 반복적으로 에러가 생겼을 때 계속 요청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에러가 발생을 했대요. 자, 여기에 헤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확인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형태로 바꿔서 보낼 수 있다. 자, 이거를, 요렇게도 한번 보내볼까요? 자, 이렇게 넣고, 웹서버 실행됨. 그 다음에 보면 자, 이런 형태가 되네요. 자, 정상적으로 얘가 처리를 못하는 상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변경을 해서 한번 확인해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자, send라고 하는 걸로 바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보내면 JSON이라고 하는 자,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문자열로 바꾼 형태로 날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아예 명시적으로 문자열로 바꿔서 보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send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나눠서 보낼 수도 있다. 자, 이게 애플리케이션 JSON이 아니라 자, 텍스트 HTML 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뭐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자, 다시 실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안 되네요. 자, 여기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res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